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오전에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미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별도 입장도 갖고 간다고 합니다. 정치부의 이봉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계획도 잡혀 있나요? 네, 일단 우선은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실장이 오늘 오전에 떠나는데 아마 한 1시간 좀 남짓 되는 시간이 지나면 미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현재 지금 근데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일정은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또 서 원장은 폼페오 CIA 국장 이렇게 좀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면서 미국 측의 백악관하고 이렇게 미국 측의 북미 대화에 나올 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북한하고 이제 접촉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만찬이라든지 면담을 했을 때 북한이 미국에 전달할 별도의 메시지를 우리 측이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다녀와서는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러시아, 그다음에 서훈 원장 같은 경우 일본을 따로 각각 방문을 해가지고 이 어떤 설명을 하고 좀 이렇게 어떤 주변국들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좀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육자회담국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와는 또 별도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다음 주 한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또 미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북미 대화 어떤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나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따로 전달할 북한의 추가적인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게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영변에 있는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밝혔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이게 핵시설을 가동을 안 하겠다는 거는 플루토늄하고 그다음에 우라늄이 이제 더 이상 핵물질, 핵무기의 원료로 쓰이는 이 두 가지 물질을 더 이상 이제 생산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미국에 따로 전달할 북한의 입장은 만찬에 참석한 6명밖에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도문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보도문을 바탕으로 하면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북한의 어떤 자기들도 비핵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측에 있는 미국의 미국의 어떤 핵무기들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막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비핵화의 또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군사적 위협 해소하고 체제 안전이거든요. 근데 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그리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런 걸 또 염두에 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체제 안전이라는 거는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좀 철폐한다든지, 아니면 북미 수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깔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이미 북한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런 언급 뒤에는 제재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약간 지금 현재 남북 간이나 북미 간의 오가고 있는 의제와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어떤 미국의 지금 북한의 미국인이 3명이 지금 억류가 돼 있는데, 이런 걸 좀 석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미국에 약간 환심을 사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에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좀 나오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미국은 북한의 제의를 좀 받아들일까요? 네, 일단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이제 언급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발언만 놓고 보면 그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예.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 헛된 희망이라는 거에 내포된 의미가 결국엔 뭐냐면 과거에 1, 2차 북핵 위기, 이번이 3차 북핵이라고 한다면 1, 2차 북핵 위기 때도 북한이 여러 번 뭐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많이 표명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핵 개발을 함으로써 예. 세계를 좀 기만했다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그 CNN이 중계하는 가운데서 냉각탑을 폭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핵 개발을 지속을 예. 해왔었고 그리고 또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229 합의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 북한이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2월 29일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열렸기 때문에 또 당시가 이제 윤달이어서 윤달의 합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4월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 합의 자체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예. 이런 거를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지금 다각도로 이제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면에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어떤 유인 중에 하나가 올해 그 11월에 아무래도 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북미 대화에도 좀 신경을 쓰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직접 만나고 온 특사단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와는 달리 겸손하고 좀 예의가 바르다 이런 또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예. 실제로 화면에 보면 이렇게 우리 특사단이 이렇게 걸어 들어갈 때 앞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약간 좀 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뭐 예를 들면 김여정도 이제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이런 어떤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특사단원 중에 한 명은 박학다식하다는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박학다식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도 내놓고 있고 또 솔직하고 대담하다 또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였군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판문점에서 이 셔틀 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2000년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막판이 2007년에 이제 열렸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열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현재 지금 남북 간에 또 합의한 사항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 간에 한 라인을 설치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한 라인을 통한 통화를 하기로 지금 이미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남북 최고 지도자가 여러 번 이제 소통을 하고 수시로 연락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예를 들면 북미 관계라든지 아니면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법이 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걸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이 예년 수준의 규모로 진행을 하는 걸 이해를 한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사실 훈련과 정상회담 일정이 겹친다는 점은 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 따르면 키 리졸브 연습하고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초부터 예정대로 지금 열리는 예. 상황인데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보통 한 2달 정도 이제 열리고 그다음에 키 리졸브 훈련은 이제 지휘소 연습,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제 훈련인데 이거는 4월 23일부터 5월 3일 정도까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이렇게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기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절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지금 예. 이런 게 군 안팎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수리 훈련 기간을 원래 이제 2달 정도인데 이걸 이제 좀 더 줄인다든지 기간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로 전개되는 전략 자산을 좀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뭐 이런 지금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이런 일정을 조정을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 측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우리 그 정용 실장과 그다음에 서훈 원장이 방미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반도 정세가 안정세로 진입을 하면 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예. 8월에 또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예. 훈련이 그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또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가 되면 그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봉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